아침 6시쯤 잠이 깨 창밖을 보니 바다 위로 살짝 고개를 내민 해를 볼 수 있었다. 일출 직후의 햇살은 잔잔한 파도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안겨주었다. 어제 캐치칸을 출발하여 오늘의 기항지는 캐나다 빅토리아다. 저녁 9시쯤 빅토리아 도착 예정으로 우리의 배는 열심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조금 더 자고 일어나 9시 30분쯤 조식을 먹기 위해 16층 뷔페로 갔다. 실내 자리는 만석이었고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상쾌하게 느껴졌던 바닷바람이 이내 차가워졌고 조금만 더 따뜻할 때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러면 여행 경비가 더 올라갔겠지만 아침을 먹고 난 뒤에는 피아자에서 진행 중인 차차 댄스 클래스에도 참여하고 룸 발코니에서 화창한 날의 바다를 감상했다. 오늘은 점심 식사 역시 16층 뷔페에서 먹었는데 아시안 음식 컨셉인 듯 했다. 한식 메뉴도 보여 굉장히 반가웠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해역은 후카예요. 이곳은 스테븐스 패시지, IC 스트레이트와 함께 알래스카 크루즈 중 고래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 3곳 중 하나다. 이미 스테븐스 패시지와 IC 스트레이트는 며칠 전에 지나왔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더 간절했다. 발코니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뿜어지는 물줄기를 볼 수 있었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물줄기들. 거리가 꽤 멀어 정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혹등고래라고 믿고 싶었다. 준호 기항 취소로 혹등고래 투어가 무산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위로가 되었다. 날씨마저 완벽했던 오늘. 이 날씨에 이 풍경 속에서 크루즈 위에서 고래를 만난 경험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저녁은 6시 준호 레스토랑에서. 오늘의 메뉴 컨셉은 페어웰 디너였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수박과 페타치즈의 조합이 매우 좋았던 수박 샐러드. 연어 케이크는 위에 올려진 수란과 홀랜다이즈 소스가 잘 어우러졌다. 새우 요리는 야채튀김과 함께 오랜만에 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고 소고기 요리도 너무 맛있었다. 저녁엔 피아자에서 댄스 타임이 이어졌다. 결혼한 지 무려 62년 된 노부부가 오래된 부부 1등으로 샴페인 선물을 받았는데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인내라는 짧고 깊은 울림이 있는 대답을 하였다. 이후 17층 갑판 위로 올라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했다. 빅토리아 도시 전경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녁 8시 30분쯤 빅토리아에 도착하였다. 이미 노르웨지안, 홀랜드 아메리카 등 다른 대형 크루즈들이 정박해 있었다. 곧이어 하선 안내 방송이 나오고 차례로 줄지어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크루즈 3일차쯤 캐나다 출입국 신고서가 룸으로 배달되었고 작성 후 게스트 서비스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당일 캐나다 빅토리아 항구에 내려서는 별도의 이미그레이션 절차 없이 입국 가능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도인 빅토리아는 캐나다 속의 작은 유럽이라 불릴 만큼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도시이다.
이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서 유래했으며 곳곳에 영국풍 건축물과 정원이 남아있어 마치 유럽 어느 도시를 걷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빅토리아 다운타운까지는 도보로 약 35에서 40분 소요. 셔틀버스를 타면 약 10분 소요, 요금은 왕복 $15이다. 우리는 도보로 피셔맨스 워프를 지나 해안길을 걸으며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도로가 한적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도보 관광을 추천한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피셔맨스 워프. 알록달록 수상가옥과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워터프런트 지역이다. 낮에는 아이스크림, 피쉬앤칩스 등 간식들을 즐길 수 있다. 팀홀튼은 캐나다 국민 카페이다. 우리나라에도 입점했지만 팀홀튼 본고장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 방문해 보았다. 카페 마감 시간이 10시라 다소 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걸음으로 간신히 9시 55분쯤 도착. 한국의 메뉴와 많이 다른 느낌이라 잠시 당황하다 무난하게 바닐라 아이스라떼를 주문했다. 10시쯤 되니 날이 어두워졌고 금요일 저녁 펍, 클럽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척의 대형 크루즈에서 내린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인해 빅토리아 다운타운의 거리는 굉장히 활기찬 느낌이었다. 기념품 샵들이 곳곳에 있었고 작은 마그네틱 하나를 구매하였다. 1898년 완공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사당은 빅토리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다. 밤이면 아름답게 조명이 켜져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다. 약 3,300개의 전구가 켜지면서 마치 디즈니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은 빅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호텔 중 하나로 1908년에 문을 열었다. 건물 앞 잘 꾸며진 정원과 조명 덕분에 이곳도 포토스팟으로 유명하다. 다운타운 구경을 마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길. 곳곳에 크루즈 터미널 표지판이 있었고 크루즈들을 밝히고 있는 조명 덕분에 멀리서도 잘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배에 들어가기 전 자꾸만 찍게 되는 우리의 디스커버리 프린세스고. 배에 도착하니 밤 11시쯤이었다. 출출한 느낌이 들어 5층 인터내셔널 카페에 들렀다. 카프레제 페스토 샌드위치와 레몬 파운드 케이크,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세 가지 다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16층 뷔페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 컵라면도 하나 먹었다. 발코니에 앉아 빅토리아 야경과 함께하는 라면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 마무리. 규모는 작지만 여유롭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빅토리아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던 행복한 산책 시간이었다. 오늘은 체크아웃하는 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6시 30분에 쾌적한 레스토랑 오픈을 했다. 대부분의 조식을 먹었던 쾌적한 레스토랑. 시리얼, 과일과 요거트, 오믈렛, 베이컨, 해시 포테이토, 스크램블 에그에 토스트까지 마지막 조식을 든든히 먹었다. 하선점 프린세스 크루즈 앱에서 그동안 사용한 요금 내역을 체크하고 하선 안내문 설명에 따라 차례대로 하선을 하면 된다. 하선 안내문은 크루즈 5일차쯤 룸으로 전달되었고 우리는 직접 짐을 가지고 내리는 셀프 어시스트 워크오프를 선택했다. 하선 시 많은 사람들로 엘리베이터가 매우 혼잡했고 무겁지만 짐을 들고 계단으로 이동했다. 터미널에 내리자 전날 문 밖에 내놓아 옮겨진 수많은 짐들로 가득했고 우린 직접 짐을 들고 내린 덕분에 빠르게 터미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크루즈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 바로 택시 승강장이 있다. 우리는 옐로우 캡을 이용했고 요금은 약 55달러의 추가 팁을 지불했다. 이동 시간은 약 30분 소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경이었고 우리 비행기 출발 시간은 12시 30분. 체크인 카운터 오픈 전이라 잠시 기다리다 9시 넘어 체크인 수속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탑승할 항공편은 터미널 S에서 출발. 공항 내부 트레인을 타고 터미널 S로 이동했다. S터미널에는 PP카드로 입장 가능한 라운지 더 클럽 S가 있다. 9번 게이트 근처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었고 바에서 주류도 주문 가능했다. 조용하고 쾌적해서 출국 전 쉬어가기 좋았다. 알래스카의 빙하와 자연, 그리고 바다 위를 떠다니던 며칠의 꿈 같았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의 첫 크루즈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다.